자, 이번 시간에는 오성천변 전략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무력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성천변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천변 전략이란 무엇이냐를 갖다 이제 제자들이 장자미에게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천변 전략이란 무엇이고, 이 천변 전략이 이제 여러분 이제 일반 술가에서 그때 당시 당나라 때까지는 이제 그 태식 익육이라는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틀리냐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술가에서 말하는 조종, 부모, 태식, 혈맥, 골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틀리냐라고 물어봅니다. 장자미가 이제 얘기하기를 천변 전략,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오성용수에서 배웠던 천변 전략은 오성으로 용혈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오성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슨 72절이다 해서 절수로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다시 태식 등으로 하여 논하면 가능하다. 즉 이렇게 절수를 가지고 천변 전략으로 얘기를 해야지 태식 익육, 즉 태식,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태식 익육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 오성은 당연히 천변 전략과 그 변화의 묘로서 그 기륭을 보아야 한다. 즉 만약 태식 혈맥으로 말한다면 즉 기륭은 다시 분별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게 이제 태식 익육, 즉 조종이 있고 종이 있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조종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조산이라는 것은 이제 주산을 얘기를 합니다. 주산 밑에 떨어져서 하나의 봉우리가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현무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모산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부모산에서 하나의 맥이 떨어지면서 내려오는 선을 갖다가 태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갖다 태라고 그러죠. 태. 그리고 태를 갖다가 묶은 것, 이걸 갖다가 식이라고 그러죠. 즉 식이라는 것은 속기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혈 뒤에 이제 승금, 약간 도도하게 생긴 도두처, 이걸 갖다가 잉이라고 그러죠. 잉. 그 다음에 혈장을 갖다가 육이라고 그러고, 육에서 이제 혈을 갖다가 기른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식 익육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식 익육으로서는 오성천변 전략하고 틀리다. 즉 발복이라 이러한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오성천변 전략에서는 이제 위에서 특이하게 일어난 것을 조라고 그랬습니다. 조정으로 보는 거죠. 조정. 그리고 조가 만약에 수면, 자 수에서 낙하에서 처음에 일어난 봉우리가 특이하게 이것이 이제 부모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모가 되고 여기서 이제 태식이 여기가 된다는 얘기죠. 부모가 아이를 베게 되는 것을 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태를 갖다가 이제 옛날에는 아이가 생기면은 남편과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죠. 별거를 하면서 거기서 아이를 기르는 것을 갖다가 식이라고 했습니다. 즉 태와 식이 이루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생긴 것이 무엇이냐. 자 바로 밑에 토성체가 있다면 이 토가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 즉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를 갖다 태로 보는데, 이 목이 이제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자식. 자식에서 다시 손자가 자식에서 자식이 되고 이게 나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손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성천변 전략이라는 것인데, 자 이거와 태식 익육과 비교를 하면 부모에서 바로 태식 잉,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혈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는데, 즉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고 또 자손이 몇 대 걸쳐 태어나는 것을 갖다 함축해서 식, 익, 뭉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러한 차이점이 틀리다라는 것을 장자미가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일반 술가에서는 용의 특기처를 조종으로 한다. 자,
조종으로 하는 것은 일반 술가나 장잠이나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 다음 부모로 자 그러고 나서 부모가 태어나서 자 부모가 있고 나서 바로 식, 잉, 육, 혈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들을 하나 혈이 맺는 과정들을 얘기를 했지. 조종이 전래해갖고 자식이 어떻고 부모가 손자가 어떻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 즉 조는 종을 생하고 부를 생한 이후에 태식과 혈맥이 있어서 즉 부모를 생하고 바로 혈을 생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와 있고 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조종으로 하나의 조를 만들고 여기고 조종 아래에 태식이 있고 바로 부모가 있다는 얘기죠. 부모가 있고 태식이 있다. 즉 그러니까 조종이 자가 뭐가 돼요? 부모가 되는데 부모 밑에 자식이 없죠. 자, 그래서 부모가 나오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부모에서 나오는 것이 없더라. 즉 태식 잉육으로 하면은 즉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손자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장자미는 어떻게 얘기하냐? 나는 특이한 것을 조로 본다. 자, 이것을 조로 봤죠. 그리고 나누어 분수처를 갖다 종으로 봤어요. 자, 여기서 특이하게 맞는 것을 종으로 봤죠. 조종으로 봤어요. 그리고 천략하에 나온 것을 부모로 봤어요. 자, 여기에서는 부모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토성체가 되겠죠. 토성체를 갖다 부모로 본 거죠. 이것을 부모로 본 거예요. 자, 부모가 나오고 나서 자, 이 부모가 나오고 나서 천략하에서 보이는 것을 그리고 천략하 이 자체가 부모에서 태식 즉 태줄을 가지고 아이를 기르는 것 쉬면서 기르는 상태를 식이라고 하는데 식이라고 하고 그 태어난 즉 처음으로 변하는 것이 식이 된다. 즉 변하여 전하는 것이 내가 된다. 즉 이게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내가 된다는 얘기죠. 내가 된다는 얘기죠. 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혀를 이룬다. 즉 내려가서 손자를 이루고 이렇게 된다. 즉 크게 보면은 우리가 태식응육에서는 조종과 부모 그리고 태식응육이 하나의 혀를 맺는 과정들을 얘기를 했지 변하는 과정들은 아니더라. 즉 조, 종, 그 다음에 부모에서 태식을 하는 상태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내가 생기고 자손이 생긴다. 이러한 상태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기륭화복이나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냥 일반 술가에서는 태식 잉육으로 보더라.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장자미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륭의 나눔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오로지 자손의 현명하고 불초함은 모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종 부모가 이미 현덕하면 즉 조종 부모가 현덕하고 덕이 있으면은 화와 순이 모이게 되니 기맥이 있는 곳에서 잉하고 반드시 아들과 형제가 이어진다. 이것이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이지 부모 밑에서 바로 태식잉육을 해서 내놓은 건 아니더라. 그래서 변전하여 맞으면 이것이 기맥이니 자손이 형성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조종에서 부모가 나오고 부모 밑에서 내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자손들이 이렇게 나와서 혈을 맺는다. 즉 이 혈이 좋으면 부모들이 좋으면 혈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갖다 1대, 2대, 3대 이렇게 역으로 해서 해야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갖다가 여기서 부모 밑에서 바로 이걸 갖다 태식응육을 하나 혈로 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골절, 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자, 앞의 사람이 길떡이 있으나 자손이 불초한 것은 부모가 덕을 쌓았는데 자손이 불초하다, 안 좋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자손 가운데 태식에서 편탁한 기운이 이어받는 것이지 단지 한 사람한테만 그런 것이지 모든 자식들이 잘못된 자식이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 자, 또한 모든 자식 가운데서 이와 같이 전부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도리어 어때요? 전인이 행한 바가 역시 바르지 않아. 잘못됐는데 바른 것은 뭐냐? 이것이 어쩌다가 하나 나온 것이지
그리고 그 공덕이 아직 밑에서 이 화가 미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변으로 말하면 즉 태식과 김액의 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열할 때 식과 태열할 때 식이 다르다. 옛날 사람들 여기서 얘기를 하죠. 옛날 남자들은 어부인이 잉태를 받으면 이 부인은 다시 진화하지 않고 반드시 별거한다. 즉 휴식하면서 그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을 기른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갖다가 즉 왜 그러냐? 그래서 아이가 태 속에서 다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즉 좋은 환경에서 쉬는 거죠. 이것이 태전 산후에 모두 쉬면서 기르는 이것이 식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는 뭐 했어요? 바로 부모 밑에서 탯줄로 가져와서 묶은 것을 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잉태를 해가지고 기르는 과정, 쉬면서 기르는 과정을 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반 태식 ing육하고 오성천변 전략에서 크게 보는 관점들하고는 천양지차가 된다. 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태식 ing육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성천변 전략이 왜 일반 술가에서 말하는 태식 ing육과 어떻게 틀린가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지 여러분들은 산에 가서 그 변화를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자미는 이제 건도성남 즉 건이 먼저 즉 양기가 먼저 음기를 이기면은 남자가 생기고 곤도성녀 자 음이 먼저 도달해서 양을 이기면은 여자가 생긴다는 그러한 생각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절이라는 거 뭐냐? 골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즉 부모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죠. 조종에서 부모로 해서 나로 해서 또 손자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혀를 맺는 이러한 것을 절이라고 그러죠. 자, 용은 자연히 골절이 있는데 단지 절수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5층에 청산 72룡이 있습니다. 71룡이니까 72절이 있으니까 무지하게 좋더라. 또 그리고 그 절수를 다 합산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꺾이고 어떤 방향으로 꺾이니까 자연히 어떻게 정확한 각도로 꺾이겠어요. 그죠? 이런 걸 갖다가 제왕지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즉 술가에서 말하는 72절어설은 반드시 이것은 필요가 없다는 즉 무슨 얘기예요? 그 부모와 자손과 조종과 이런 것들 정확하게 봐서 이것들의 변화 과정, 천변전략, 이것들을 살펴서 기륭을 얘기를 해야지 이 젖수가 다 좋고 많다고 해서 다 좋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즉 기가 만약 사람은 기를 부모로부터 받는다. 그렇죠. 풍채가 좋고 긴 사람이 있고 오물하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불초한 자식들이 나오는 것은 신체 장단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즉 뭐예요? 그 이어받는 위에서 성덕을 쌓았고 좋은 덕을 쌓았으면 밑에 자손들이 다시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지 이게 절이 많고 기복이 좋고 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 자, 구척의 크기에 구척 4촌 무리들이 사귀면 진실로 도와줄 필요가 없죠. 용절이 커서 기가 많겠죠. 그래서 그 복력도 당연히 크고 오래 갑니다. 자, 그 절에 있는 거 부모, 자손, 주종이 크면 당연히 그 복력이 오래 가겠죠. 그러나 용절이 작으면 기가 작고 그리고 복력이 쉽게 마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단지 이게 72절의 절수에 그래서 용절이 있으나 반드시 절수 즉 이 용의 그 하나하나 자 조종, 부모, 나, 자손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절수들의 이러한 행태를 봐서 얘기를 해야지 절수에 구애될 필요는 없더라.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리고 탐낭
자, 이 탐낭이란 구성에서 말하는 탐낭, 거문, 녹존 이걸 얘기합니다. 자, 이런 성에 펼쳐두는 용절에 있어서는 특 오류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오성이 이미 있는데 구성을 가지고 이용하는 건 잘못됐다. 즉, 이한 오성은 뭐예요? 천상과 지혜에서 벌써 확인됐고 했는데 왜 사람의 생극 기름을 갖다가 이걸로 하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잘못됐다. 자, 도리어 근거 없는 성의 이름을 정하니 용의 이름으로서 그 뜻을 취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장자미가 내가 한당 이제 한나라와 당나라 때 있던 8대 5계지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전하는 사료, 즉 역사적 사료를 다 쳐다보니까 탐낭이라는 말은 안 나오더라. 그러면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보려고 봤더니 자, 감덕 되게 중국의 그 4세기 정도의 중국 시대의 천문학자 성함 석신이라는 사람들도 이 양반도 이제 고대 천문학자야. 이런 사람들 사료를 다 찾아보았는데 언급한 조차도 없더라. 그럼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이러한 말들은 전부 다 불경, 경에 있지 않는 것이더라. 그래서 감덕, 성함, 석신 이러한 삼가에조차도 이러한 것이 없으므로 이런 것들은 탐낭이나 이런 것들은 찾을 필요가 없더라. 즉 어떤 걸 해라? 절로 해라. 천변전략. 즉 절에 그걸로 해야지 뭐 탐낭이라도 좋고 뭐 거문이라고 좋고 이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얘기를 합니다. 만약 후대 사람들이 이러한 이름을 말한다면 자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때요?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야겠죠. 사지에 전하는 것을 살펴봐도 역시 없을 것이다. 없더라. 그런데 찾아보니까 아마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사료들은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칠성에서 성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탐낭, 거문 이런 것을 나와서 실질적으로 북두 칠성의 이론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붙여서 그걸로 해서는 안 되더라. 오성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뜰전은 생기 그런데 칠성론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기, 천이, 절체, 유언, 오기, 복덕, 절명 이게 생기복덕법이죠. 이제 이러한 말들은 있었지만은 탐낭이니 거문이니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장자미는 취하지 않았죠. 대개 기륜이 응하는 것은 오행의 합의되는 바를 모두 오행으로 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했더라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건 또 무엇이냐? 자, 산수교회라고 그러죠. 자, 실질적으로 모든 기운이 이렇게 뭉쳐있는 것들. 자, 용. 자, 이것도 용이죠. 충룡, 백호도 다 안산, 용수하고 물이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상태, 완전히 막혀진 상태를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란 무엇이냐? 자, 용이 취하면, 용이 모든 기운을 거들면은 이렇게 해서 다 만들면 이것이 교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기운들이 전부 다 뭉쳐있다. 이것을 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산수교회. 자, 교회라는 것은 모든 기운이 뭉쳐서 하나의 국세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로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자미는 나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먼저 용맥을 분별하게 한다. 즉 탐낭이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고 먼저 맥을 먼저 봐라. 즉 용맥이 부모가 어떻고 조정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들을 먼저 구별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성신이자 오행으로 목이냐 토기냐. 자, 목이면 뭐가 나와요? 문장가가 나오고 화면은 녹성이 나오고 토면은 뭐 재성이 나오고 수면은 수성이 나오고 수려한 사람이 나오고 금이면은 무성이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을 뿐이지 탐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그러고 나서 이것들의
천변 전략을 가지고 혀를 구분하는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니 이것이 형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오성이 변한 형태를 가지고 전체적인 국을 보는 것이 형상이었다. 즉 형에서 혀를 찾고 상을 찾고, 자 상에서 혀를 찾아라. 그래서 형상혈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하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과 태식인 이런 것들과 같이 교회 이런 기가 모이는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한다 하는 것을 장자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동현의 장자미의 그 형상결에서 여기는 이제 용과 혈과 그다음에 수의 명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용에 대해서, 자 스승님께 신용하는 방법을 물어봤다는 얘기. 아마 이것 역시도 이제 그 제자들과 장자미하고 대화 내용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랬더니, 자, 성봉이 특이하게 일어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신용을 한다, 용을 찾는다. 아까 앞에서도 조종을 찾을 때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만약 성봉이 특이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특이하게 일어나지 않은 뭐야, 넓게 방만하게 오는 것이니 어때요? 옆에 특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옆을 두는 호종사가 될 수 있더라. 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용이 등척에 있어 중심으로 가고, 자 용이 중심으로 가고, 또 양변에 요도가 있으면, 만약에 지각이 이렇게 있더라, 도지요. 자, 지각이 있으면 이 용은 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있지 않고 이 멈춰야 되려면 멈춘다는 건 이것이 지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쓰면 되겠어요? 지각이 있으면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는 것이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자, 머무르려면 뭐가 있어요? 영송이 있어야 된다. 앞에서 맞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 영. 이걸 영이라고 그랬죠. 영. 이걸 송이라고 그러죠. 보내는 거. 영송이 맞아 떨어져야 돼. 이렇게 쭉. 이랬어야지 멈추는 것이지, 가는 것만 있으면 받는 것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협에서도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자 이게 송이면은 이것은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받아야겠죠. 만약에 받지 않고 쭉 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송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토성의 행룡은, 자 토성은 어떻게 생겼냐? 토성은 이렇게 가는 것들이죠. 이렇게 가는 데는 거의 다 옆에 창은 뭐죠? 둥그름한 것을 창이라고 그러죠. 곡식 그 덤이, 고는 뭐예요? 곡간 형태 이렇게 네모진 것이죠. 창고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토성이 가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재물이 있더라. 자, 목석은 지역, 가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봉우리가 많고, 그리고 봉우리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높은 봉우리, 정상이 뾰족한 정상. 뾰족한데 처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높아야 돼요. 이게 목성이더라. 목성은 자 문을 뜻한다. 문장가가 나오는 것을 뜻한다. 자, 그다음 화성은 뭐예요? 금이 첨한 것 같다. 자, 여러분들이 금성체는 이것이 금성체인데, 이렇게 생긴 것과 만약에 이게 끝이 뾰족하다 그러면 이것은 화로 보는 거예요. 화. 자, 목도 이렇게 뾰족한 것은 화가 되겠죠. 문필봉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화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목화토금수에서 금이냐 화가 구별하는 방법은 끝을 보라네요. 끝을. 금이 첨한 것이고, 또 염이 있다. 염이 있다는 것은 불꽃이 이렇게 뾰족하게 화가 타오르는 끝이라는 얘기예요. 끝이. 자, 또 그러면 금성은 뭐야? 금성은 둥그러 흠결. 금성은 둥그른데 흠결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둥그러야 된다. 자, 이 금성 역시도 이것은 뭐예요? 무성, 무관의 기질이 나오더라.
이것은 재가 아닙니다. 재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오성용수에서는 재로 보지 않고 무관으로 봅니다. 자, 수성은 평평하고 낮게 만드는 것이다. 자, 평평하고 낮지요. 평지로 이렇게 길게 가는 것도 넓게 가는 것도 수성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수성이다. 이것은 오성이 행하면서, 즉 이러한 것들은 오성이 행하면서 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오성의 체들이 묶여서 다시 이제 그 기름을 논할 때는, 자, 금성은 뭐예요? 화각을 두르지 말아야 된다. 즉 금성은 화각을 두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두목각에서 이렇게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 금두화각이죠. 자, 여기다 혀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화성체죠. 이 화가 금을 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안 된다. 이럴 때 어떻게 되죠? 자, 애금전화. 이것을 금으로 이렇게 둥그름하게 하면 금과 금이죠. 금비금. 금이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걸 버리에 잘라낸다. 이걸 갖다 애금전화라고 합니다. 자, 화각을 두르면 안 돼. 화각을 두르면 금을 태워서 없어진다. 요게. 자, 그 다음에 목성이 만약 화성이 하는 데 섞이면은, 목성과 화성이 같이, 목성이 화성이 있는 데서 목성이 가게 되면은 청룡과 백호 새가 싸워. 이렇게 막 싸우는 새가 나옵니다. 자, 화성이 만약 목성에서 나오는 걸 대하면 이것은 상생상비의 법칙이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화에서 목이 나오는 경우와 화성체에서 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와, 자, 목성체에서 화가 나오는 것은 생격의 조화가 틀려요. 즉, 자, 이것이 주가 되죠. 이것이 주가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주를 도와주는 것이, 자, 목이 타서 불길을 더 좋게 해주죠. 그래서 이거 갖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에서 천변질 오성명수에서 발화목이라고 했어요. 발화목. 목을 갖다가 화를 갖다가 더 좋게 해주는 거. 녹성의 기질이 나오게 만드는 목이다. 자, 이건 뭐예요? 자, 이 목이 주가 되니까 화가 목을 태워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소화목이라, 소화목. 자, 목을 태우는 화다. 흉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기라고, 이것은 흉하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목과 화는 틀리다. 또 수는 오직 목을 주로 해야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수는 수가 많아요. 즉 목성이 많은데 수성이 하나 있으면은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 수가 목을 도와주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지만, 전부 다 수성체인데 목성이 하나 있으면 어때요? 이것은, 이 목은 물에 떠내려가죠. 그래서 이 목이 주가 돼야지 수가 주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오성용수에서 오성천변전략하고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들은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큰 체에서 얘기를 하고 변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오성천변전략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삼태봉은 삼공이 나온다. 삼태봉 이거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두 개가 있고 앞에 하나가 있어서 세 개가 되더라도 이거 삼태봉으로 봅니다. 그래서 삼태봉도, 그 다음에 화계. 자, 화계는 화성체가 세 개 있는 것이 삼태봉입니다. 이것도 삼태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이죠. 금. 이건 화죠. 이건 화생토죠. 이게 평피 토니까 화토 도와주고, 또 이것은 금, 토 생기면 이것이 금 도와주죠. 근데 실제로 이게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된다. 기와 깃발 보계. 자, 이것을 갖다가 보계라고 그러죠. 자, 깃대는 이거죠. 깃대. 자, 그 다음에 용신에서 만약에 화살을 대하고 있으면 이것은 장군이 입혈한 곳이다. 이 그 혈에서는 장군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용성신이 낮게 엎드리면은 천룡 출신이 낮게 한 것은 출신이 천하다. 낮게 높게 올라와야겠죠. 자,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중에서 용을 찾아 혈을 찾으면 이 용은 중묘하여 두고, 즉 수중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수중에 들어갈 때는 토와 금이, 그 석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기맥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은은 능력 반복해서 높고 낮으면 반드시 신선의 땅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죠. 또한 중원, 평야는 모두 철려 이것에서 신용은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하죠. 즉 평양지에서는 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용으로 봐라 하는 얘기를 옥수진경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초 한 초만 낮아도 물이고 한 치만 높아도 산이다 하는 것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여기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한번 좀 자세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혈. 자, 혈은 제일 중요한 건 상수와 하수. 자, 상수와 하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을 때 자, 위에서 내려오는 이것을 갖다가 물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이렇게 여기서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상수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 밑에 있는 것을 하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이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짐작으로 헤아려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다 보이진 않아요. 짐작으로 봐야 된다. 그러나 높고 낮은 것을 보면은 어떤 쪽이 물이 내려오고 어떤 쪽이 하수인지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더라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와 객, 주객이라는 것은 주는 뭐예요? 이게 주가 되고 객이 되죠. 이거 앞에 영하는 것을 객이 되죠. 그래서 주와 객 이것도 봐라. 즉 용이 급하면 혈은 완만하다 해야 된다. 즉 급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하게 떨어지면 혈은 완만한 곳에 가 있더라. 그 다음에 완만한 곳에 있을 때 반드시 정할 만한 이렇게 평평하게 내려오면은 이것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모여야 돼. 그래서 주위에 사격들이 같이 안산도 있어야 되지. 이렇게 기운이 모이겠죠. 이렇게 모여야 된다. 자, 물이 좌측에 오면 혈을 우측에 있고 우측에 따라온다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수세정일법이라고 그러죠. 자, 만약에 자, 좌선수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혈은 이쪽으로 붙는다. 중앙에서. 자, 우선수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우측으로 붙는다. 즉 수세 유정한 쪽으로 혈이 붙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만약 인물과 금수 즉 사람의 형상과 동물의 형상들을 얘기할 때는 항상 거기에는 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한 거기에는 생명의 급소라고 그러죠. 생명의 해를 지키는 것. 즉 남자는 낭이죠. 그 다음에 여자는 뭐예요? 유두. 이런 데다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은 앞에서 한번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높고 낮은 자들명당이면 자, 높고 낮은 것도 고저명당의 법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척도로서 밟아봐라. 즉 명당이 높으면 앞에 안산이 높으면 명당도 올려야 되고 명당이 낮으면 이렇게 앞에 안산이 높으면 이 혈도 올라가야겠죠. 이게 낮은 것. 또 두 번째 물로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혈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서 물이 들어온다면은 조수가 크게 들어온다면 이것은 올라가야 돼요. 앉고 빙고 올려야 되고 물이 나가는 것을 보인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단 나가는 물은 보이지 않아야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다시 얘기한 거 보면 혈이 어디 쪽에 있어야 되냐 하는 것도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명당. 명당은 이제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명당 쭉 한번 읽어보시면 명당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들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명당에 가시나무가 있으면은 여인에게도 병이 나온다. 즉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도 가시나무를 마당에다 심지 마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명당이 평평하게 물이 비추고 지나가면 재물이고 즉 앞으로 집이 명당이 있는데 명당 앞에 물이 식습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명당이 어떻게 되는 건지 쭉 한번 여기서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백호가 청룡을 감싸면 자, 청룡백호가 있죠. 이렇게. 자, 백호가 청룡을 감싸면은 괜찮아요. 근데 청룡이 백호를 감싸면 이것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위계 질서가 떨어지죠.
부인이 남편을 감싸지 어떻게 남편이 부인을 감싸겠어, 그죠?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이렇게 된 것들이 있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또 하나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있네요. 자, 청룡요 머리 밖에 정자와 누대가 있고, 청룡요 밖에 이쪽에 누대가 있으면은 복이 들어온다. 그렇다고 보면은 제각은 청룡 쪽에다 만들어야 돼요. 백호 쪽에 해야 돼요. 청룡 쪽에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백호 쪽에 누각과 돈대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북과 종과 종을 매달아놓은 가 누각이 백호밖에 있으면 이 백호가 일어나서 도망간다. 그래서 안 좋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형설. 형설이라는 것은 그 형이 어떤 형이 와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즉 산형은 오로지 은과 낙으로 본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인독소형이다, 선인이다, 자 옥녀산발이다. 자, 이럴 때 이러한 것들은 앞에 산이 그 남자가 좋아하는 그 물건들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들이 물건 좋아해야 되고, 자 호랑이 같은 경우는 앞에 만약에 그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야겠죠. 개나 돼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즉, 자 용은 구름이 있어야 되고 호랑이는 식이 있어야 되는데 식 중에서도 뭐예요? 개나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싫어하고 따르고 다 있지만 이런 것들을 봐서 형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 자 미인은 가죽신이 있어야지 휘장을 주도한다. 그렇죠? 아무리 미인이라도 가죽신이자 바깥에 나갈 수 있겠죠. 자, 옥전은 이렇게 생긴 옥전이라고 하죠. 이 옥전이 되려면 계단이 있어야 돼. 이렇게 계단이 있어야 비로소 상이 되죠. 선인은 뭐예요? 기물이 있어야 신선이 된다. 선인 독서형 앞에 책상이 있어야겠죠. 자, 장군이나 병사가 없으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장군도 마찬가지죠. 깃발과 북과 그 다음에 이런 상들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퇴갑이나 그 다음에 병사들의 무리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음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형상, 혈설, 형에서 이제 어떻게 취해야 되냐는 그 뒤에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는 되게 중요하죠. 왜 그래요? 기를 갖다가 뭉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수는 향에 관세돼 향을 갖다가 막죠. 수라는 것은 향을 갖다 막아서 이 기운을 뭉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경도가 없고 금성과 나성, 즉 금성체 이렇게 되는 거 되게 좋죠. 그다음에 나성이라는 것은 수구처에 이제 약간 이렇게 둔덕들이 있어가지고 물의 흐름을 막는 것들이죠. 이것은 되게 좋더라. 직성으로 들으면 안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와 비슷하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 재밌게 얘기하는 것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수구처가 너무 넓어 광활하면, 자, 무슨 얘기예요? 수구처가 넓으면 기가 뭉치지 않겠죠. 이럴 때는 공교하게, 자, 공력으로 교묘하게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사람의 힘으로 나무를 심거나 나무를 갖다가 숲처럼, 자, 만약에 이렇게 명당 앞이 허하다 그럴 때는 명당 앞에 나무를 심어서 이걸 갖다가 바깥에 나가는 물도 보이지 않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 갖다가 치지 않게 인력으로 만들어라. 그랬을 때 토석으로 만들면 해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융결하여 빽빽해진다. 즉 만약에 토석으로 하면은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거나 토속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보하는, 즉 여기에서 다시 또 비보 풍수를 얘기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는 비보라는 것은 적정경에서 나옵니다. 장량이죠. 장량. 한나라 때 저기 장자방이죠. 장자방이 쓴 그게도 비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론을 장자미가 다시 이어받아서 또 비보를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인력으로 하라. 안 되면은 그랬을 때 힘이 말고 돌아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마음이 따라야 한다. 즉 이것이 선인들의 수법이다. 즉 선인들 역시도 이런 것들 갖다 전부 다 해서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법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용이나 혈이나 상이나 이런 것보다도 수법은 거의들이 되게 그 중요시했던 것들은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건 선인의 수법이다. 일만에 머무림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수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수하고 형, 명당, 혈, 그 다음에 용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교회란 무엇이냐? 특히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는 태식잉육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오성천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오성천변 전략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이제 명당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 명당 형국론을 들어가는데 형국론을 이해하시려면은 정확하게 오성용수와 천변전략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배웠던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의미하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